그것이 발견된 곳은 강하류 흔적이 드문 갈대밭 근처.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새벽, 눈이 내리는 강 위. 배를 타고 이동 중이던 낚시꾼이 갈대에 엉킨 듯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의 형상을 한 그것은 죽은 갈대가 뭉쳐 떠받치고 있었다. 물길을 만들기 위해 긴 막대로 저 밀어버린 그것의 끝머리에 사람 발목 같은 게 나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어딜까? 논리의 핵심은 어딜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연루되어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그 가설은 무엇일까? 흔적이 흔적을 흔적에 올라타서 사건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논리와 비논리의 그 사이 자연스럽게 흘러든 증거들 찾아내야 연결해야만 해. 남긴 침묵이 가히 범인의 흔적 사건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소설이 줄 수 있는 극적 체험, 나보고 날 증명하라고? 무식하고 멍청한 놈들. 대체 지들이 뭘 한다고 떠들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라도 됐냐고 떠들면 지들이 무슨 평론가라도 된 줄 알아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제 분수도 모르는 놈. 펜을 꺾어버려야 해. 귀에 딱지가 앉아버린 말들. 그 누가 날 맘을 알까? 그 누가 날 이해할까? 천천히 지나가는 내 영혼,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내 금기들. 내 맘을 알까? 그 누가 날 이해할까?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더 이상은 발버둥칠 힘도 버텨낼 힘도 이제 더 이상은 없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수연 선생님을 추천하는데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강인호라고 합니다. 경성일보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갑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사건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너는 제 속에 흔적, 목소리 같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잠깐 지망생입니다. 사건은 반드시 범인을 남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실체가 없을 수는 없다.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 흔적. 제가 소설 속 11곳의 사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작가님은 모든 사건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지만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곳에는 피해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재밌네.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편지를 다시 보게 되다니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젠 세상에서 지워질 로 마지막 소설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스스로 증명해야만 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누구인지 글을 써야만 해. 10권의 책 그리고 마지막 소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누가 내 맘을 알까? 그 누가 날 이해할까? 천천히 지장하는 내 영혼, 천천히 살아가는 내 곁에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첫 번째 책의 범인이죠. 맞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거요. 감히. 모두 미제 사건들이었죠. 시작에 장식됐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요. 범인이 지나친 시간들 속에서 연결의 고리를 찾아 놓는 거죠. 어두운 별의 시간, 한계에 가린 사건, 아무도 본 적 없고 비린내나는 저 강물 위로 떠오르는 실체. 난 또 뭐라고? 내 첫 번째 소설 이야기잖아. 정말 완벽히 가려진 범죄지만 언제나 지나친 틈은 있어요. 숨겨진 세상을 꺼내 펼쳐봐요. 새롭게 책을 쓰듯 주위를 둘러보면 작가가 놓쳐버린 지워진 아픈 상처들이 떠올라. 내가 놓쳤다고 보이지 않는 시, 보이지 않는 시, 끝없이 연결된 세상의 인연들, 보이지 않는 시, 사라지지 않는 관계, 뭉쳐있는 피해자의 가족. 작가가 바라본 자극적인 세상 바로 옆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단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세상, 깊은 슬픔에 압도된 또 다른 세상, 끝을 알 수 없는 눈물 속 한면, 헤아릴 수 없는 절망,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고통, 그렇게 깊이 숨겨놓은 가슴 속 한 줌의 복수. 틀렸어. 내 소설이 완성하는 건 그런 자극적인 복수가 아니라 욕망이야.
이 더러운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 꿈틀대는 욕망 말이야. 살인은 그저 은유일 뿐이라고. 자네 얘기는 아주 잘 들었어. 이만 나가주게. 아니요. 이제 또 다른 욕망이 시작해. 어딘가 사라진 거인을 향해서 연결된 은유를 찾아 묻는 거죠. 펼쳐진 여백 위로 아무도 관심 없는 찢어진 상처마저 보이지 않는 실로 엮어낸 마지막 소설. 선생님, 이건 그저 그런 복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인호요, 강인호. 재밌네. 내가 바라보지 못한 세상이야. 나도 뭐 자네였다면 그렇게 썼을 거야. 네? 고맙다고. 그리고 합격. 시험은 아니었지만 아주 좋은 대화였어. 아, 오늘부터 자네 방은 저기야.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놈은 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터벅 터벅 터벅. 걸음걸이에는 지리한 하루의 긴장이 모두 풀린 듯 보였지만 그 속엔 일종의 기대감 같은 게 묻어있었다. 여기 머물면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란 내일에 대한 기대감, 아니 어쩌면 나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터벅 터벅 터벅. 아, 선생님. 선생님은 왜 숨어 사시나요? 이렇게 멋지신데. 숨어서 내 소설을 읽는데 내 얼굴을 아는 게 도움이 되나? 난 그 뒷모습에서 아주 작은 흔적을 읽기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의 속도, 그 어색한 속도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계단 소리, 의심할 필요가 없는 안정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호는 수연의 눈엔 아마추어였다. 소설이 시작된다. 지난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종이에 쓰인다. 투명한 이야기의 얼개미에 선명한 현실을 올리는 거야. 망망대해 끝없는 하얀 종이 나를 그리고 나를 움직이고 여기서 나의 끝을 내자.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때 비가 내렸다. 소설이 시작된다. 드디어 끝이 다가온다. 어때? 잘 된가? 아니요.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다. 내가 자네에게 했던 칭찬은 다 진심이야.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아주 공정한 기회를 말이야.
싫어? 난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 난 지금 내 집에 들어온 그리고 내 마지막 소설의 집필을 도와줄 강인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겠어. 설마 과도한 요청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아니요. 아니죠. 좋아. 자 그럼 자네 동생 얘기부터 시작해볼까? 네. 그게 그러니까 저랑 동생은 세상에 둘뿐이에요. 의지할 곳은 서로밖에 없었죠. 아시겠지만 어린애 둘이 경성에서 살아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전 야학에서 글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읽고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선생님 말대로 재능이 있었는지 글을 쓴다는 건 뭐랄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내 말이 맞다니까? 어디 한번 듣고 보라고. 내가 만드는 세상, 내가 만드는 세상,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이야기. 1945년 10월 23일 인호는 나에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시작했다. 난 그런 인호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주의를 기울였다. 늘 그렇듯이 거짓말 뒤엔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 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근데 이 책의 이야기를 만난 후에 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맞아, 기억나요. 제 글에 의미를 잃던 날이었죠. 그날 밤도 눈이 내렸죠. 밤은 깊어 달이 오르고 소리 없이 내린 눈이 세상 덮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도 밤새 책을 넘겼죠. 나 역시 그날을 기억했는데 하얀 눈이 내리던 밤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무언가 빈 곳을 채우기 위해 난 밤을 걷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 장 두 장 책을 넘길 때마다 눈을 뚫고 눈물이 난다. 걷는다. 아무 이유도 없다. 오로지 내 이야기를 위해 한 사람을 뒤따라간다. 그때 어떤 험상궂은 사내를 만나 물건을 주고 왔는다. 난 단번에 알았다. 아편. 그날 밤 여지는 내 심장 살아나는 부서져 내린 나의 세상. 아름다운 눈이 그날은 내겐 붉은 먹물 같았고 빌어먹을 나의 흠 가슴에 새긴다. 속속 쌓여만 가는 찬양들, 여전히 그날 밤 눈이 생각나. 재밌는 건 그때 제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제 힘으로 구할 테니까요. 경성을 뒤흔든 11권의 소설 속에는 특이하게도 범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칭하던데 그것이 본인입니까? 소설 속에 존재하는 인물은 피해자뿐입니다. 그 외의 사람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잊혀진 사람들 말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이? 잊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지금도 살아 숨쉬는 사람들. 가해자인 당신이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당신은 12명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괴물.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다행이군요. 내가 걸어온 영광의 순간들 모두가 꿈꾸는 나만의 낙원 고뇌가 피워낸 영광의 순간들 그 짜릿한 순간 이 지금의 날 증명해 흔적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던 아무도 모르는 내 안의 괴물 이제는 사라진 그 길 위에서 내 삶을 고백하려 해 그 길 위에서 나 스스로 다스하려 해 지울 수 없는 나의 흔적 그게 바로 제가 죄를 자백한 이유입니다. 날 왜 죽이지 않죠? 말했잖아! 난 내 마지막 소설을 완성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선 자네가 필요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 자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어. 제가요? 내가 필요하다고 소설에 쓰는 걸 도와달라고! 미친 새끼. 난 절대 너한테 명분을 주지 않아. 글쎄, 너한텐 선택권이 없을 텐데. 자, 네가 날 죽일 차례야. 내가 널 죽일 것 같아. 나는 널 죽이지 않아. 내가 말하는 목숨은 절대 그런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날 죽여야 네 복수가 완성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널 모를 것 같아. 내가 널 죽이려는 순간 넌 그 순간을 믿지. 소설의 비유를 듣고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게 역전될 거야. 좋아, 재밌어. 인물, 개연성, 사건간의 이음새까지 모든 게 흥미로워. 이건 분명 엄청난 소설이 될 거야. 사건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네 손에 쥐어진 칼날.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흐려진 나의 빗자루. 운명이 바뀌고 그려진 모든 것들이 너를 향해 가리킬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진실이 되는 것 한순간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찬양한다.
대한 이유. 나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고 방황하는 칼끝에 강인에게 겨눴다. 그저 작가에 불과한 난 떨리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붙잡았다. 그때 나를 막으려는 강인호가 다시 한 번 나에게 달려들었다. 내 손끝에 뜨거운 피가 흐른다. 난 참아야 한다. 그 순간 나의 깡날이 너의 심장을 찌르고 네가 만약 죽는다면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게 역전될 거야.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제발 네가 생각한 완벽한 복수를 좀 나한테 말해줘. 어렵지 않아? 네가 지내왔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을 다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걸 내 소설에만 담고 끝낼 수 있게. 그 네가 말했던 자극적인 세상 옆에 또 다른 이야기 말이야. 난 그 이야기가 필요해. 차라리 날 죽여. 에이! 내가 왜 널 죽여? 야, 너도 잘 생각해. 내 소설이 여기서 끝나면 내 이야기 그리고 네 동생까지 모든 게 잊혀질 거야. 그게 네가 말하는 복수야. 그건 네가 생각해도 재미없지 않아? 뭐? 이제 너를 증명할 건 이 글밖에 없어. 날 증명하라고? 난 정말 실제로 겪지 못하면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아마추어구나. 맞아. 난 아마추어일 거야. 난 이제 알았어. 그래서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 이야기, 내 유서일지도 몰라. 이 소설을 끝낼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내 목숨까지! 그깟 글 하나에 그깟 글 하나에 목숨을 걸겠다고? 야 이수연, 네가 왜 스스로 글을 못 쓰는 줄 알아? 넌 너밖에 모르니까. 이딴 곳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삶은 이 쓰레기 같은 소설보다 더 가치 있었어. 내 삶을 네가 모두 지워버린 그 순간에 난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날 증명하라고. 눈 감으면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수백 번 나에게 속삭여봐도 멈추지 않는 눈물. 숨 참으며 괜찮다고 손등을 꼬집어 입어도 가고 수천 번 다짐을 되짚어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삶의 감각. 잃어버린 삶의 이유,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 의미 없이 흩어지는 나의 목소리. 사라져버린 삶의 의미. 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 네 소설을 봤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싸구려 오락소재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리고 너는 그 어디에도 없더라. 지금처럼. 인호의 눈이 반짝였다. 인호의 눈이 반짝였다. 받아 적어. 그 눈 속에서 발견한 건 분노도 절망도 공허함,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살겠다는 삶의 의지, 그 이상의 것이었다. 힘들 때면 괜찮다고 그 누가 손가락질해도 내 편이 되시던 존재.
이 모든 것이 나의 다짐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안을 받아들이자. 당신의 그 마지막 소설, 그 끝을 내가 내는 겁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 내가 당신이 되겠어요. 그럼 나의 모든 계획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이수연, 당신이 되어서 그 소설을 끝내고 당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잠깐 그러니까 자네가 내가 되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내가 되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결코 서로가 될 수 없어. 맞아요. 그러니 내 계획도 알 리가 없고 소설을 완성할 수도 없겠죠. 우린 결코 서로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추측할 수 있겠죠. 추측. 재밌네. 자네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자네였다면 분명 그렇게 썼을 거야. 선생님, 이건 그저 그런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욕망에 관한 이야기죠.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노요. 강인호. 내가 자네에게 기회를 주지. 기회. 불가능한 걸 이루려면 그에 마땅한 인내가 필요해. 거짓도 진실이 될 수 있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소설의 가치 인물에 서서야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필요해. 서로의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나는 너에게 더 깊이 다가가. 내가 너였다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위험하고 잔인한 상상. 만약에 내가 너였다면. 내가 강인호가 돼서 얻는 건 뭐가 있지? 소설을 마무리할 수 있겠지. 어때? 이건 그냥 거래야. 너의 소설 완성을 위한 손에 뭘 잡았어. 시도해볼 만한 위험하고 위대한 말. 내가 너였다면 소설을 못 쓴 일도 없었겠지. 여기 오지도 않았어. 내가 너였다면 어떻게 뭐랄까 벌써 나를 죽였을 거야. 그럼 네가 얻는 건 뭐지? 이 과정의 결과. 참담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난 소설을 마무리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강인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강인호는 내가 되겠다는 제안을 했다. 우린 서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설 속 원고지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말, 손짓,
걸음걸이, 표정. 그리고 생각까지 훔쳐보기 시작했다. 이 방법은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정신의 승리였다. 이제 어디에도 없어 난 그래서 너를 더 원해. 천천히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고통의 시련 속으로 너에게 점점 빠져들어. 너는 내가 나는 당신이. 이번엔 선생님 차례예요. 선생님의 흉터는 뭘까요? 재미없는 얘기 그만하고. 싫어요. 나 역시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에요. 들어야 해요. 그 소설을 위해. 소설을 위해. 흉터라. 나의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 감정 희미했던 나의 글들이 내게서 의미를 만나 새하얀 종이에 쓰여져 세상에 나가 누군가에게서 또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걸. 그 순간을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끔찍한 죄책감 사랑이 있던 나의 글들이 세상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버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에서 나도 함께 그렇게 사라져버려. 그 순간을 흉터 잔인한 흉터 내가 바로 그 자체 흉터 추악한 흉터 내가 바로 고통의 증거 쓰리고 아이가 그곳을 아무리 도망치려 내 길을 후회해봐도 사라지지 않고 아물지 흉터 그게 나요. 죄책감, 고상한 흉터. 선생님은 진짜 고통을 몰라요. 너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보잘것없는 죄는 세상에 빛을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의 영혼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을 담들으리. 같이 가
비루한 열등감. 그게 당신의 범행 동기였군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쓰레기! 좋아요. 작품으로 돌아가죠. 두 번째 소설의 밤. 나는 평소 단정하던 머리를 헝클어뜨린다. 신중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한 줄을 잠글고 고정하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움직일 수 없는 생각을 한 걸음 옮겨보면 시계는 과거로 움직이고 어느새 신이 없는 순간이 찾아와. 한숨을 내쉬고 바라본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긴장감이 묻어있다. 재능이란 단 한 올도 없는 얼굴을 감추고 바위 같던 두 다리를 옮겨 이야기를 시작해.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위해 호흡을 시작해. 시간은 초조하게 흘러가 어느새 신이 없는 저녁이 찾아와. 걸음을 멈춘다. 점점 내 눈에 보이는 건 덜덜 떨리는 두 손과 얼어붙은 멍청한 두 발뿐이다. 두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어와 어디선가 들리는 발자국 소리. 눈을 떴다. 순간 나는 그 어디에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저 시간 따라 세상 멈춰와 보이는 건 전부 나의 이야기. 동기 없는 행동은 없다. 신이 없는 이 찰나를 뜬다.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훔쳐야만 한다. 이야기를 시작해. 이야기를 시작해. 신이 없는 순간이 펼쳐지는 나의 바깥에. 이야기를 시작해. 이야기를 시작해. 신이 없는 순간이 펼쳐지는 나의 바깥에. 이제 한 걸음 이제 한 걸음 부조리한 세상에서 필요한 건 이름 없는 영혼 이름 없는 영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볼 수 있다면 세상은 나를 알아봐 줄 거야. 난 어딘지 모르는 어둠 속으로 한 발 걸어간다. 천천히 천천히.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주위를 둘러본다. 여기는 신이 없는 막간 그 이야기를 시작해. 그때 자그마한 철문이 열리고 텅 빈 눈을 한 남자가 걸어나간다. 난 문이 열린 그곳으로 한 발 내딛는다. 그곳엔 아무 반응도 없는 버려진 아이. 자신의 의지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 여기는 신이 없는 막간 그 이야기를 시작해.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에는 거기서 나는 보았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패배자. 어둠 속에 숨어 이야기를 시작해. 바꿀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의 위대하기를 가무리야. 정말 자네가 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무도 내 동생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지. 네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을 마무리해야 해. 이제야 날 이해하기 시작했네. 이제 당신 차례. 뭐? 준비는 끝났어. 이제 자네만 내가 되면 돼. 소설을 끝낼 시간. 재밌네. 그럼 시작할까요, 선생님?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 오늘 밤 우리는 역사에 남을 거야. 소설의 놀라운 마지막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요.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발견한 고리를 찾아 묻는 거죠. 다시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만든 소설 속 정말 완벽히 가려진 통제지만 언제나 지나친 비틈은 있어요. 당신이 남겨놓은 저주스런 루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새롭게 책을 쓰는 변의 시간 주위를 함께 넘어오면 작가가 놓쳐버린 지워진 아픈 상처들이 떠올라. 보이지 않는 실, 보이지 않는 실, 끝없이 연결된 세상의 인연들. 보이지 않는 실, 보이지 않는 실, 이제 끊어내야 할 고리들. 빼앗긴 계절, 빼앗긴 시간, 빼앗긴 보잘 것 없는 내 책을. 내가 아는 건 오직 분노. 보이지 않는 실 끊어내. 안돼 선생님, 제발 이제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 안 하고 지금 내가 겪는 게 누군지 똑바로 봐야 할 거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내 모습. 누가 이수연이고 누가 강민호인가. 우리는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남기지 않은 채로 잃어버리고 있었다. 무엇이 남아있는 걸까? 무엇이 중요한 걸까? 내가 나인 것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이 중요한 걸까?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알고 싶은 건지